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 조은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논문은 Memory Deficit in Patients with Temporal Lobe Epilepsy, Evidence from Eye Tracking Technology입니다. 뇌전증 환자들의 데이터로 기억 바이오마커를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이 트래킹 기술로 뇌전증 환자의 메모리 손실을 알아낼 수 있다는 부분이 흥미로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21년 9월 Frontiers in Neurosciences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임팩트 팩터는 4.3으로 뉴로사이언시스 분야에서 Q2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인트로덕션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측두엽 뇌전증이 성인에서 가장 흔한 뇌전증이며 인지장애의 일반화된 패턴과 관련이 있고 인지의 결함이 뇌전증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간주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억 관련 척도의 대부분은 시각적 주의와 기억 형성 사이에 밀접하게 얽혀있는 효과를 분리할 수 없어 관찰 행동과 그에 관련된 과정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아 인지 결함의 해석이 모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시선 추적 기술은 밀리초 수준의 샘플링 속도와 정량화된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의 신뢰성 덕분에 신경질환에 대한 인지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이 되었습니다. 시선 추적 기술은 사람의 안구 운동을 포착하고 태스크의 복잡한 인지 과정을 반영하기도 하며 시각적 행동에서의 가능한 주의 혼란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퇴행성 신경질환의 조기 진단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선 추적이 인지평가 도구로 개발되고 뇌전증의 진행 및 예후에 대한 지표를 찾기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의 전기 진동은 수면 단계 동안의 기억 강화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측두엽 뇌전증은 IED라고 불리는 간질 방전과 같은 뇌 네트워크의 동적 기능 변화가 발작 관련 기억 장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이 트래커를 이용한 자동화된 기억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플랫폼을 만들고 기존의 기억 평가 척도인 웩슬러 메모리 스케일과 결합하여 환자와 건강한 대조군 간의 기억 성능을 비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수면 단계에서 IED 분석을 수행하여 뇌전증 환자의 기억 장애에 대한 전기 생리학적 증거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실험에는 뇌전증 환자 34명과 건강한 피험자 2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에는 총 3가지 실험이 수행되었는데 메모리를 평가하기 위해 웩슬러 메모리 테스트를 사용했고 쇼텀 메모리 게임을 설계하여 인지 안구 운동 작업을 수행하여 시선을 추적하였으며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모니터링을 하여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각 실험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태스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웩슬러 메모리 테스트 중에서 디지스펜 태스크를 통해 언어 기억을, 비주얼 레코그니션 태스크를 통해 시각적 기억을 확인했습니다. 디지털 스펜 테스트는 숫자의 순서를 외워서 똑같이 말하는 테스트인데요. 오른쪽 그림처럼 실험자가 590을 말하면 피험자가 똑같이 590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시행을 할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많아지고 피험자가 틀리지 않을 때까지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외운 숫자의 길이가 해당 테스트의 점수가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테스트를 백월드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화면에 그래픽, 한자, 부호 등이 포함된 8개의 카드를 30초 동안 제시합니다. 피험자들은 8개의 카드를 암기한 후에 새로운 20개의 카드가 포함된 28개의 카드에 대해 암기한 8개의 카드를 찾아내야 합니다. 카드를 많이 찾아낼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이 테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점수를 어떻게 산출해낸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인지 안구 운동 작업입니다. 시선 추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직접 컴퓨터 기반 메모리 평가 게임 플랫폼을 구현하였고 시각적 주의 추적 시스템인 소비 글래스 2 웨어러블 아이 트래커와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타겟으로는 40개의 인간의 정면 이미지를, 디스트랙터로는 40개의 도형 프랙탈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단기 기억 메모리 게임은 다음과 같이 인코딩, 디코딩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스트럭션에서 게임의 규칙을 설명하고 피험자가 이를 이해하고 키보드 버튼을 누르면 인코딩 세션이 시작됩니다. 인코딩 세션에서는 이렇게 화면의 정가운데에 이 수평선 정가운데에 타겟 이미지가 5초간 제시되고 이를 암기합니다. 이후 디코딩 세션에서는 4x3, 이런 4x3의 배열에 타겟 이미지와 디스트랙터 이미지가 섞여서 제시되는데 그 중에서 타겟 이미지를 찾아 클릭하여야 합니다. 피험자가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해당 이미지가 사라지는데 이때 타겟 이미지를 정확히 클릭하여야만 다음 시행으로 넘어갑니다. 시행이 진행될수록 타겟 이미지의 개수가 이렇게 1부터 4까지 하나씩 늘어나고 총 4번의 시행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안구 추적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피험자들이 숏텀 메모리 게임을 하는 동안 토비 글래스를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측정된 안구 데이터는 토비프로 랩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처리 되는데 화면 보정 및 관심 영역을 설정해주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관심 영역인 AOI를 기반으로 안구 이동을 분석하여 방문 횟수, 총 방문 시간, 평균 방문 시간, 그리고 첫 번째 고정 시간의 변수를 추출하여 매트랩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의 AOI에 시선이 들어가고 그것을 응시하는 것을 방문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선이 AOI를 벗어나면 방문을 종료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문 횟수는 각각의 AOI에 시선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횟수, 총 방문 시간은 각 AOI에 대한 모든 방문에 대한 시간의 합, 평균 방문 시간은 총 방문 시간을 방문 횟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습니다. 첫 번째 고정 시간은 각 시행마다 각 세션에 화면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날 때부터 피험자가 그 타겟을 방문할 때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TLE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디오 EEG 모니터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디오 EEG 모니터링은 EEG와 비디오 외 지속적인 기록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질 발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절차이며 간질 발작일 경우 VEEG를 통해 발작의 빈도, 유형, 그리고 발작이 시작되는 내 영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개의 전극을 부착하였고 샘플링 레이즈는 500Hz, 대역폭은 0.01입니다. 모니터링 시간은 깨어있는 단계와 수면 단계를 포함하여 24시간이었으며 적어도 하나의 수면 주기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중 밤 8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비급속 안구 운동 수면, 즉 NREM 동안에 발작이 일어날 때의 양측 측두엽 EEG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발작 전에 발생하는 스파이크인 IED의 개수를 계산하였습니다. 먼저 참가자들의 특성 정보에 대한 통계 결과입니다. 먼저 코헨의 D 같은 경우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눈 효과 크기 지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D 값이 클수록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뜻으로 보통 0.2면 작은 효과, 0.5면 중간 효과, 0.8이면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합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고 메모리 태스크에 대해서 특히 디지스판 태스크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에서 차이가 났던 메모리 테스트에 대한 결과입니다. 고정 효과와 랜덤 효과로 이루어진 선형 혼합 모델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디지스팬 태스크에서 환자군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 리코그니션의 경우 그룹 간 통계차가 0.057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고 환자군의 수행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기 기억 메모리 게임에 대한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인코딩 세션에서는 총 방문 시간만을 산출할 수 있는데 두 그룹 간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디코딩 세션에서는 안구 추적의 대부분의 항목에서 그룹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앞선 결과와 같이 선형 혼합 모델을 이용해 각 지표에 대한 그룹 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선형 혼합 모델 분석 결과 총 방문 시간과 방문 횟수는 환자군이 유의미하게 더 길고 많았는데, 이는 환자가 타깃을 찾아내기 위해 더 많은 곳을 쳐다보았고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첫 번째 고정 시간 역시 환자군에서 유의미하게 더 길었습니다. 웩슬러 메모리 테스트인 디지스판 태스크와 비주얼 리코그니션, 그리고 안구 추적을 측정한 숏텀 메모리 게임 간의 상관관계를 각 그룹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조군에서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었고, 환자군에서는 디지스판 태스크와 총 방문 시간, 그리고 총 방문 횟수에 대해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진 않지만 첫 번째 고정 시간은 0.05의 통계차로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평균 방문 시간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앞서 환자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LE 환자의 수면 중 IED와 메모리 테스트 수행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메모리 테스트와 안구 추적 태스크 모두에 대해 분석하였을 때 디지스판 태스크에서 측두엽의 총 IED의 수, 그리고 수면 주기당 IED 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IED가 많을수록 디지스판 태스크가 낮다는 뜻으로 기억력 결핍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나 안구 추적 데이터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습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 TLE 환자의 단기 기억력 결핍을 조사한 결과 TLE 환자의 웩슬러 메모리 테스트에서 디지스판 점수가 더 나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자동화된 정량적 안구 추적 시스템을 통해 단기 기억 게임을 모니터링했을 때 TLE 환자의 유사한 기억 결핍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구 추적 데이터는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의 인코딩 단계에서 타겟을 보는 시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시각적 주의가 TLE 환자의 인코딩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EEG 데이터는 수면 중 측두엽에서 누적된 비정상적인 IED 스파이크의 수가 환자의 기억 능력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IED가 뇌전증의 기억장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안구 추적 데이터와 뇌전증 환자의 기억 성능과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하긴 했지만, VEEG 데이터의 취득, 그리고 이를 안구 추적이나 기억력과 연관짓는 부분에서 논리의 연결성이 조금 부족했다고 느꼈습니다. 조금 제한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긴 하였지만, 이 연구의 결과가 안구 추적 기반 인지 테스트를 통한 인지 성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